네, 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해주시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요즘에 너무 바빠서 도저히 찍을 시간이 안 나는데 오늘 좀 잠깐 짬이 나는데 지금도 또 빨리 나가긴 나가야 돼요. 사실상 이거 찍으면 좀 늦을 것 같긴 한데 뭐 시간이 뭐 나쁘진 않으니까 일단은 뭐 특별한 의견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요즘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사들 보고 화면이 이상하죠? 요걸 보려고 합니다. 그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실업률이 보면은 파란색이 캐나다 전체고요. 보니까 조금 올라서 0.3% 올랐대요. 6.8% 올라갔는데 BC주는 오히려 지금 뭐 그래프상으로 좀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게 떨어졌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0. 몇 프로 떨어진 거긴 해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민자들 쫓아내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실업률 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실업률이 그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야지 좋아지는 거니까 경제가 실업률 떨어질 거다 그랬는데 BC주는 그래프상으로 좀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날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이거 오히려 캐나다 전체는 조금 올랐어요. 근데 이것도 포함돼서니까 분명히 지금 실업률이 지금 많이 증가되는 주가 어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BC주는 아니다라는 거. 일단은 그렇다. 경기가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이제 실업률을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떨어질 건데 BC주는 이미 벌써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일단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첫 번째 뉴스예요. 트럼프 이상기후발 식량 위기가 온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식량 가격이 5%가 인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육류가 가장 크게 오를 것 같고, 자, 트럼프 당선의 환율도 상승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사를 저도 많이 봤었는데, 자, 이상기후로 공급망 위기가 올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 돈을 많이 벌 거다. 그래서 스마트 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막 대기업들이 뛰어들 거다라는 기사를 다른 데서 좀 보긴 봤어요. 저도 그래서 되게 궁금하게 하거든요. 아, 정말 그럴까 하는데 생각해 보면 캐나다는 땅이 넓어서 또 농사도 또 많이 져요. 나름대로. 그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사는 밴쿠버도 여기서 10분만 차 타고 밑으로 내려가면 엄청난 농장지대가 막 나옵니다. 그죠? 제가 사는 데서 5분도 안 걸려요. 정말 차 몰고 나가는 순간 바로 농장지대가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도 잘 짓는 나라가 앞으로는 어떻게 유리하는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 보면은. 자, 1년 사이에 9% 상승한 육류 가격은 최대 6%가 더 오르고 채소류는 5%, 뭐 베이커리는 4%, 외식비의 경우 3에서 5%. 외식비가 겨우 앞으로도 오른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벌써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죠? 외식비가 정말 많이 올랐죠. 정말 요즘에는 어떻게 제가 자주 먹던 그 중국 요리도 잘 먹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되게 가성비 좋게 많이 먹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는 아들이 2명 있다 보니까 좀 이 돈도 돈이지만 좀 많이 먹여야 되는 게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도 좀 먹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트럼프가 또 25% 관세를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물류가 이제 또 잘 안 막히니까 돌지 않으니까 우리가 팬데믹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거 그런 게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예상한 가격이고 인플레이션이 정말 끝이 없어요. 인플레이션 이제 지금 막 2%대로 잡아가지고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 사이에는 계속 전에는 뭐 3% 우리가 많을 때는 8%까지 올라갔어요. 세상에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줄 알았으나 어쨌든 또 환율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지만 계속 물가가 상승한다고 한다는 거 그죠? 자, 요건 딴 뉴스인데요. 밴쿠버의 새로운 저렴한 주택이 337세대 공급되고 사실 이거 말고도요. 딴 기사가 여러 개 있었어요. 저기 거기 포웰 리버인가 거기에도 지금 저렴한 임대주택 시설 같은 걸 많이 넣는다. 요즘에 임대주택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조금 자세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봤어요. 자, 주택 위기 속입니다. 주택 위기 속에 자 임차인을 지원을 강화한다. 자, 신규 임대 주택 짓는 거 뭐 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더 많은 주택을 공급을 해야 일단은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게 관건인데 뭐 아쉽지만 그 임대주택이라도 많이 공급하는 게 좋죠. 자, 생활 안정감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뭐 새로 이민을 왔다든지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좀 몸에 병이 있다,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고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거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공급 받아서 예를 들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일반적인 렌트 들어가면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데 들어가서 돈을 많이 모아서 어디 집을 산다는 어떤 그런 가정을 간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해요.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파트너십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기사를 근데 쭉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입주인들은 여기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야. 2025년 1월부터. 그럼 한 달도 안 남았네. 자, 스튜디오는 445달러. 와, 요즘에 445달러면 진짜 와, 정말 엄청난 가격이죠, 솔직히. 정말 제가 최근까지도 1,900불을 받다가 좀 낮췄어요. 워낙 사람이 없어가지고. 빈집 나도 너무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싸게 내놨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3베드룸도 2,600불. 야, 3베드룸도 괜히 싼 거죠, 그죠? 제가 볼 때 요즘에 막 3,200, 300, 500 막 갈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어쨌든 스튜디오가 정말 저 정도 가격이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들어가 살고 싶긴 해요. 막 저런 데 들어가서 애들이 독립하면은 그냥 우리 부부가 들어가서 살면서 그냥 돈을 모으겠다. 이제 3, 4년 모아서 차라리 더 집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들었어요. 저 정도 저렴한 가격이라면. 자, 그래서 여기 쭉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임차인들의 주거 환경을 유지하도록 도왔대요. 그래서 정부는 2024년 추가로 1,100만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나오는데 제가 아까 찾았었는데 갑자기 또 지금 못 찾겠네요. 또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수천 세대 추가로 주택을 할 것이다. 제가 지금 오랜만에 방송해서 그런지 와 진짜 이게 지금 말도 헷갈리는데 여기 나왔네요. 자, 2023년, 2024년 동안 2,500명의 이상의 임차인을 집에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이로 인해서 1,610만 달러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자, 이게 여기서 좀 주목할 게 비용 절감을 했대요. 누가 비용 절감을 했나요? 정부가 했습니까? 정부가 저는 처음에 읽고 정부가 비용 절감을 했구나 했다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임차인들의 렌트비를 좀 도와준 거죠. 도와줘서 그 사람들의 지원비가 1,610만 달러. 이게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 세금에서 나가서 도와줬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누군가를 도와줬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기후 이상발 지금 물가는 오르고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이런 돈들이 다 우리 정부 지출로 나가는 것들. 정부 지출이 뭘로 나갑니까? 정부 지출하려면 물론 예산안도 짜지만 예산에서 초과되는 경우는 캐나다 국채 엄청나게 발행,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데 국채 많이 발행합니다. 그 국채는 뭐예요? 미래 써야 될 돈들인데 미리 땡겨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땡겨 쓰는 돈들이 누구한테 부과가 됩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 부과가 되죠. 그만큼 시중에 돈이 계속 꾸준히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채가 뭐 1년 단기간에는 몇 개월짜리도 있겠지만 1년, 3년, 2년, 3년, 뭐 10년짜리 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중에 우리도 모르게 점점 시중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요즘에 금리도 떨어지고 있죠. 시중에 나오는 돈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죠? 이런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우리는 숙명이다. 우리가 자본주의에 사는 숙명이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400불이래요. 스튜디오가 400불. 너무 좋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살면서 정말 돈을 진짜 악착같이 모으긴 모아야 돼. 여기 계속 살면 나중에 이제 여기 평생 살면 그나마 당일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평생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여기 들어간 사람만 너무 좋게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간을 좀 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3년 5년 딱 정해져가지고 그거 살면 좀 나갔다가 몇 년 살다 다시 들어오니까 사람들끼리 이제 순환하게 살아야지 모두가 이익을 보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낸 세금으로 특정한 계층만 도와준다.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물론 그중에서 그 뭐 장애가 있거나 진짜 못하는 사람은 도와줘야죠. 근데 그냥 뭐 정상적인데 공부도 했어. 근데 어떤 여러 가지 요건을 안 갖춰가지고 안 나가면서 저게 악질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랑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잘 압니다, 그런 거. 그런 사람들은 막아야죠, 그죠?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영구임대 주택 살면서 물론 개인의 자유니까 안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데 살면서 막 그 외제차 막 BMW 몰고 다니면서 벤츠 몰고 다니는 건 좀 안 봤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 건 좀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BC 주택 구매자 중에 말도 좀 요즘에 자, 25%는 부동산 투자자래요. 근데 지금은 아닐 거예요. 그죠? 딱 봐도 지금은 아니지 생각은 했어요. 자, 팬데믹 전부터 초기까지 그러니까 2000년 아까 밑에 나왔는데 기사가
여기 보면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8, 19, 20 그러니까 3년 조사한 거네요. 3년 조사를 해보니까 부동산 투자자가 25%래요. 저는 생각보다 낮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BC주에 25%밖에 투자자가 없나? 생각보다 낮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더 낮아졌겠죠. 왜냐면 그 사이에 그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저도 이런 얘기 몇 번 했는데 지금 콘도 투자하는 거 진짜 바보다.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금리가 너무 높았으니까. 근데 제가 산 다음에 분양 받을 때 2년 사이에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유지가 될 줄 알았죠. 저도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바보가 제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이에 콘도 투자하는 건 정말 바보 천치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지금. 근데 금리가 다시 낮아지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뭐 제가 어떻게 압니까?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어디 딴 나라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옛날보다는 다시 투자자들이 콘도 시장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다. 셀폰이 멀리 있어가지고 지금 끄지 못하겠네요. 어쨌든 이민자 투자자 비중이 높다. 이민자들이 집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살던 조국을 이제 떠나와서 살다 보니까 나는 이 나라 주민도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법으로 나 과연 잘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국 사람도 아닌데 일 치고 저 영어 못한다고 치지, 문화 잘 모른다고 치지, 어딜 가도 무시당하지. 이런 이민 1세대 입장에서는 야, 내 집이라도 있어야 내가 마음이 편해지지. 이런 마음이 있죠. 그죠? 특히 그 농업 기반으로 자라왔던 우리 아시아 민족들, 뭐 중국 사람, 뭐 대만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그 외에도 다른 농업 기반으로 땅을 기반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은 땅을 이제 꼭 집을 사야 된다는 그런 또 숙명 같은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땅에 대한 집에 대한 그런 게 좀 강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택보단 콘도가 있기다. 주택 다 사고 싶죠. 누가 주택 사고 싶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 근데 싸니까 주택 너무 비싸고 콘도가 싸니까 살만하니까. 그리고 투자할 때는 이걸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집을 사면 잔디 깎는 거, 눈 오면 눈 치워주는 거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럼 차라리 콘도피 내면 다 되니까. 갑자기 움직였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민자 가정이 다른 자산에 비해 부동산의 부를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 통계 자료가 나왔다. 아까 얘기했지만 뭐 여러 가지 뭐 감정적으로 부동산에 좀 더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BC주는 전국적으로 25%, BC주는 투자자가 33%. 그쵸? 이게 정상은 아니고 BC주의 어떤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BC주는 무려 투자자의 비율이 33%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단독주택은 18.9%. 비싸니까 투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 단독주택은 투자해도 렌트자를 찾기도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비싸니까. 렌트비도 비싸니까. 그죠? 근데 콘도는 뭐 여기 현지 주민부터 이민자들까지 학생들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콘도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콘도를 투자할 확률이 높긴 높겠죠. 이거 뭐 크게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건 또 재밌는 뭐 기사라서 갖고 왔어요. 상속세에 대해서 이제 캐나다하고 부모가 동상이몽이다. 이거 저도 동상이몽이에요. 저도 바라는 게 다르고 그죠? 할 수 있는 건 다르고. 근데 저는 또 반대 입장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겠죠. 얘네들이 좀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나한테 뭘 뜯어가려고 생각 중이야. 근데 이걸 저도 부모님 발 때는 또 반대 입장으로 또 보기도 하고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그런 거예요. 이제 요즘 집가 쉽게 말해서 집을 사기가 너무 힘들어. 인플레이션도 너무 세고 생활비 상승이 너무 많이 돼서 부모 도움 없이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진짜 정말 직장이 진짜 좋은 사람들, 뭐 조위 말 사자 의사들, 뭐 변호사들, 뭐 회계사들 이런 분들 빼고는 그 장사에 돈 많이 벌거나 이런 사람들 빼고는 집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진짜. 그래서 부모들이랑 같이 계획을 짜든지 아니 도움을 받든지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자녀 세대는 부모님이 안 도와 집을 살 수 없어요. 그러는데 또 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는 내가 먹고 살 수가 없다. 여기 보시면 아까 나왔었는데 중간에 제가 넘어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재산을 전혀 31%는 재산을 전혀 물려주지 못하거나 자녀에게 상속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49%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내 노후에 먹고 살 것이 없다. 노후 자산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5%는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그냥 이걸 리버스 모기지를 받든지 영모기지죠.
그걸 받든지 아니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어 자식한테 줄 수가 없어. 그나마 주택이 있는 사람은 저는 옵션도 가능하고 근데 저것도 여기서 이제 팔고 옵션이 있을 수 있는 게 집이 있으면 옵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좀 나이 더 먹었다. 내 애들이 집을 못 사고 헥헥거리고 있다. 집을 사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자산이 없으면 이 집을 팔고 그죠? 애들한테 최소한의 어떤 디파짓을 좀 도와주고 저는 여기서 살 수가 없겠죠. 그럼 저는 물론 저도 나이 먹어서 밴쿠버 너무 살고 싶긴 한데 여기 못 살면 뭐 저기 좀 내륙 지방들 있잖아요. 노인들 많이 살아가는 좀 따뜻하고 거기 어디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유 저기 켈로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켈로나 조금 더 작은 집들도 싸고 뭐 노인들 많이 사니까 거기는 노인들한테만 파는 그런 앞 콘도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 가서 사는 것도 어쩔 수 거기 살고 싶지 않지만 여기 왜냐면 여기 저도 인맥이 밴쿠버 이제 다 생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할 수 없지만 근데 뭐 친구보다는 자식이 우선이잖아요. 어쨌든 뭐 그런 세대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못 살고 못 사는데 내 친구가 더 중요하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나이 먹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절대 밴쿠버 못 떠나겠다. 그래도 여기서 정말 그냥 뿌리 박고 살아야지 생각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또 애들도 도와줘야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어쨌든 자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근데 여기 보시면 가족들이 상속 과정에서 대물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 간의 소통과 신뢰의 부족. 그죠? 소통을 물론 이제 소통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신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줄 때 내 돈 주면 이놈이 이거 먹고 토낄까봐 소위 말해 먹튀할까봐 이거 주면은 나한테 더 잘해주고 효도하고 그러길 원하는데 이거 주면 그냥 먹튀할까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들죠. 그리고 이거 하면은 또 자산 못 지키고 망할까봐 그런 걱정도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애들 보면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이 험난한 세상에 내가 쟤한테 자산을 물려주면 저놈이 저걸 잘 유지할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게 물론 물려줄 것도 없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은 여기까지 뭐 뉴스를 볼게요.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뭘 한 얘기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거는 물가는 계속 상승 중이다. 그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없어졌지만 다시 들어올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상 물가도 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시장에 계속 돈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집을 사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누구나의 어떤 본능 같은 일이니까 그죠? 여러 가지 그냥 얘기를 제 생각에 풀었습니다. 뭐 날씨도 지금 좀 날씨가 좀 흐리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날씨가 추워졌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고 잘 지내세요. 네, 감사합니다.